자, 얘네들에 대한 변칙 포인트. 선생님이 if절에 헤드 pp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 우쿠시마 해부 pp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미친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혼합가정법이라는 애예요. 자, 원래 혼합가정법은 두 종류예요. 이론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두 종류입니다. 혼합가정법은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절과 종속절이 있으니까 to factorial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to factorial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원래 뭐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요. 그리고 주어 우쿠슈마 have pp. 그럼 이거 if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섞은 거죠. 됐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럼 또 하나는 뭐가 남아요? if 주어 had pp 그리고 주어 우쿠슈마 동사원형. 이론상으로는 혼합가정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크로스로 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혼합가정법 중 얘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역시 구어체에서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봐보세요. 얘는 if 가정법 과거죠. 그럼 언제 사실에 반대야? 얘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런데 얘는 이 주어 우쿠시마 해부 pp를 쓰면 언제 사실에 반대야? 과거 사실에 반대죠. 아까 얘기했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종속절의 현재 시제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시제일치에 어긋나요.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딱 하나 요 놈만 기억하시면 돼요. if 주어 had pp가 나올 때. 그래서 if절에 had pp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쿠슈마 have p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if절에 had pp가 나왔을 때 꼭 혼합가정법 여부를 따지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내가 작년에 돈을 좀 모아놨다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대신 이 혼합가정법은 해석상 명확하게 힌트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아예 얘네들 속에다 힌트를 딱딱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if절 속에 등장하는 힌트는 then이라는 애가 등장하고요. 그때 이랬더라면. 그리고 주절 속에 등장하는 힌트는 now가 나와서 지금 이럴 텐데. 그래서 if 주어 had pp에 then이 보이거나 주어 우쿠시마 동사원형에 now가 보이면 혼합가정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혼합가정법.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f I had studied English, I could speak English now.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면 지금 영어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영어를 공부했다면 지금 영어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가지는 실제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As I didn't study didn't study English, I can't speak English now.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게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if 주어 had pp, 주어 우쿠시마 동사원형. 자, 그리고 얘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정법의 예외. 자, if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당연히 if 가정법에 쓰이는 if는 조건들과 비슷한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의 부사절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가 지워지면 우리 앞에 7강에서 배웠던 부사 구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접속사가 지워지는 순간 주절과 종속절 주어 확인해서 동사의 ing나 having pp를 붙여야 되는 거죠.
거죠. 그런데 if 가정법에서는 if를 생략할 경우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가 일어나요? if를 생략할 경우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요. 우리 도치란 건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 바꾸는 거죠. if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문장에 도치가 일어난다. 대신 얘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if 가정법이라고 해봤자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if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만드는 방법은 if 주어를 쓰고 비동사 were 쓰거나 동사의 과거형을 쓰거나 또는 주어를 쓰고 나서 뒷부분에 had pp를 쓰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if절에 should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쓰는 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if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한다고요. 그럼 if가 지워지면서 분사 구문이 되는 게 아니라 도치가 일어나요. were가 앞으로 나오거나 did가 앞으로 나오거나 had가 앞으로 나오거나 should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만약에 did였다면 뒤에 누가 남을 거고요? 동사 원형이 남아있을 거고요. had였다면 주어 뒤에 pp가 should였다면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if 가정법에서는 if를 생략할 경우 문장에 뭐가 일어나더라? 도치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예외 하나 더. 얘는 without 가정법이었죠. otherwise는 역대 나온 적은 없어요. 해석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without 가정법은 주관식으로 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without 자체에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은 일단 이때 쓰이는 without을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고요. 가장 먼저 but for로 바꿨을 수 있고요. without은 but for와 완전히 똑같은 뜻이에요. 또는 without을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if it were not for로 바꿨을 수 있고요. 또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꿨을 수 있어요. 대신 차이점은 선생님 똑같은 without인데 were not for인지 had not been for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건 당연히 without 뒤에 붙어있는 요 문장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요 문장이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면 were not for가 되는 거고 우쿠슈마 have pp면 had not been for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살짝 띄워놨죠? 왜? 이 상태에서 if가 생략되면 얘는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were it not for의 모습으로 또는 if가 생략되면 had it not been for의 모습으로 요렇게 전환까지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끝! 여기까지 해놓으면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게 직설법으로 바꾸거나 without의 같은 표현으로 바꾸기 이런 문제들이 주관식으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숙지를 못하면 그 주관식 문제를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 2학기 때나 고3 내신 대비하면서 가정법, 직설법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점에 꼭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만져해야 될 게. 그래서 따로 이론도 이론이지만 선생님이 예문으로 써준 애들 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론 자체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예문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들어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한 이 내용들이 교재에는 간결하게 또는 빠진 상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자, 가봅시다. 자, 먼저 A 파트에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거는 뭐 읽지도 맙시다.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뭐 if 동사가 were, had, should인 경우 아니에요. 동사 과거인 경우에도 if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1번에 if nature provided food and meat in abundance 라고 얘기를 했죠. 자, if를 쓰고 provided라는 과거 시제 썼네요. 만약 자연이 제공해준다면 food and meat, 음식과 고기를 in abundance, 풍부하게 제공을 해준다면 in abundance는 풍부하게, 풍족하게 라는 뜻이었고요. ready, 준비된 상태로 for the table, 테이블에 준비된 상태로 풍부하게 음식과 고기를 제공해 준다면 we would thank,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nature, 자연에게 for sparing you much labor 라고 했죠. spare는 절약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당신이 많은 노동을 절약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자연에게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연은 풍족한 음식과 고기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게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농업이라는 걸 하는 거고 가축이라는 걸 키우는 거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2번은요. 자, if our firefighters, 만약 우리의 소방관들이 if절에 had been 썼네요. had been able to arrive at the scene,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 in time, 제 시간에 it would not have spread, would have pp 써서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죠. it would not have spread so far, 불이 그렇게 퍼지지 않았을 텐데 so far, 그렇게나 멀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 의미는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if 지워지면서 had our firefighters been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의미는 우리 소방관들이 그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그렇게나 멀리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혼합가정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렸대요. 우리 규제에서. 자, 이 부분에 without하고 otherwise 정도까지는 나왔네요. 오케이. 뭐 설명 볼 필요 없고요. otherwise만 밑줄 한번 치고 끝냅시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if, not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밑줄만 한번 쳐놓으시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1번에서 I wish, I could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건 I wish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왜? wish의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그래서 I wish I could camp in the wild. 내가 야생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리고 즐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The company, 여기서의 company는 동료죠. 동료를 즐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떤 동료? mosquitoes, 모기나 뱀이나 그리고 거미와 같은 동료를 즐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나는 캠핑을 할 수 없고 즐길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밑에 건. 자, that day. 그날은 was unusually foggy. unusually라고 하면 이상하게, 특이하게 라는 뜻이었죠. foggy는 안개 낀.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as if 썼죠? 그럼 본동사는 앞에 있는 was. 그리고 이때 as if는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as, do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요. 마치 something mysterious, 신비로운 어떤 것이 were, had, 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신비로운 어떤 게 앞에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제상으로 as if 가정법 과거죠. 근데 얘는 언제 사실에 반대? as if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에 반대? 본동사와 같은 시제에 반대.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는 뭐가 되는 거고요? in fact, 사실, 실제로 something mysterious was not ahea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신비로운 어떤 것은 앞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은요. 자, grief is unpleasant. grief는 슬픔이죠. 그래서 슬픔은 is unpleasant.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would one not then be better off? 라고 했죠. 누가 not then be better off? better off가 더 잘 살다니까 누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without it altogether. 그것이 완전히 없다면 누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without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if it were not for. 앞에 있는 would와 be가 만나서 가정법 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의 would, want, not, 이때 not은 부정의문문을 쓴 거죠. 누가 더 잘 살지 못할까요? 뭐가 없다면 it altogether. 그 행보, 어떠한 슬픔이 완전히 없다면 누군가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는 부정의문문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던 긍정문으로 물어보던 전부 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맞으면 yes, 틀리면 no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yes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도 yes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영어에서는 부정의문문과 그냥 의문문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됐어요? 이해돼요? 우리나라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자, 콘인 라틴 아메리카의 옥수수는 is traditionally ground. 전통적으로 ground, 요 ground는 글라인드의 과거 분사죠. 으깨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옥수수는 전통적으로 으깨집니다. 혹은 soaked, 흡수되어집니다. with limestone, 석회석에 흡수되어집니다. 자, which, 그리고 그것이 makes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좀 봐두세요. makes를 쓰고 나서 avail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근데 뒷부분에 바이타민 B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자, 원래 우리 우형식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런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언제든 자리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뭐가 가능해? 자리 체인지가 가능해요. 대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자리를 바뀔 때 절대 가목적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가목적어는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모일 때만 쓴다고 했어요. 가목적어는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모일 때만 투부정사나 대절일 때만 쓰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언제든지 자리를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목적격 보어 available과 목적어 vitamin B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됐어요? 이때 available은 당연히 뒤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makes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B를 어디 속에 있는 옥수수 속에 있는 비타민 B를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the absence of which라는 표현을 써서 야, 이거 잘 보세요. 요 위치 자리에 선생님이 위치입니까? 아니면 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위치입니까? 이십니까를 물어보면 당연히 위치를 써야죠. 왜?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대명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의 포인트는 뭐의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대명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는 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와 뭔가를 물어보면 수학이랑 똑같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래요. 그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물어본대요.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물어본대요. 관계대명사와 대명사를 물어본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어법 문제들은 용어에서 힌트가 있다고 했죠. 용어가 같은 애들은 의미상으로 똑같은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부사입니까는 관계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대명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관계대명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는
관계가 접속사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대명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관계 대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는 접속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용어가 중복되는 애들은 걔네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관계 대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접속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라는 거죠. 접속사가 필요하면 위치가 정답이고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대명사가 정답인 거고요. 이해했어요 이거?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어법이에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위치입니까? 이십니까? 봤더니 콘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죠. 그럼 주어와 동사 한 세트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위치 쓰면서 동사 썼죠? 그럼 이미 관계대명사 위치를 썼으니까 얘는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다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주어 동사를 한 세트 더 쓰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주어 동사를 한 세트 더 써야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자리는 대명사 이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런 데서 문법 정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의 부재는 absence는 부재 없음이라는 표현이었죠. 반대말은 presence였고요. 그래서 그것의 부재는 would otherwise lead to 그렇지 않을 경우 비타민 B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lead to a deficiency disease 어떤 결핍 질병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내용 확인이랑 해석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otherwise는 이렇게 해석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C 파트는 우리 이미 조동사 파트 하면서 싹 정리했던 애고요. 조동사 have pp를 씀으로써 if 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우리는 조동사 have pp를 덩어리로 암기하고 있었죠. 조동사 have pp는 일단 쓰는 순간 무조건 언제 사실에 반대? 얘는 무조건 과거 사실에 반대고요. 얘는 if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형태로 똑같잖아요. 우쿠슈마 have pp. 그래서 얘는 썼다 하면 무조건 과거 사실에 반대로 보죠. 그리고 원래 조동사는 뜻이 더럽게 많죠. 하지만 조동사 have pp는 뜻이 딱 한 가지로 보죠. 두 가지 뜻이 없어요. 조동사 have pp는 썼다 하면 무조건 이 뜻으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를 쓰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일리가 없다. may have pp는 였을지도 모른다. should have pp는 뭐뭐였어야 했다. 그런데 should have pp는 였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거였었고요. 자, 얘네들 밑에 예문만 바라봅시다. 자, but 그러나 you did a great job. 당신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Cleaning up your room today. 오늘 당신의 방을 청소하면서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And 그리고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must have been a big effort for you. 그것이 여기서의 that은 대명사네요. 그것이 must have been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a big effort 커다란 노력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for you 당신에게 됐습니까? 다시 자, but 그러나 you did a great job. 당신은 굉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Cleaning up your room today. 오늘 당신의 방을 청소하면서 이때 cleaning은 분사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and I know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must have been a big effort 커다란 노력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for you 당신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2번은 자, the common ancestor of Neanderthals and modern people. 자, 공동의 여기서의 common은 보통의가 아니라 공동이죠. 공동 조상이래요. ancestor는 조상. 근데 누구의 네안데르탈인들과 현대 사람들의 공동 조상은 그러면서 living about 400,000 years ago. 자, 양쪽 사이도 콤마 꼈으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콤마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한 면서라고 해석하라고 했고요. living 살면서 대략 40만 년 전에 살면서 이 공동 조상은 may have already been may have pp니까 추측이죠. 이미 사용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pretty sophisticated language. 야, 언어가 예쁠 순 없잖아요. 이때 pretty는 당연히 아주 꽤라는 뜻의 부사고요. 꽤 복잡한 언어를, 야, 당연히 언어가 복잡하대요. 언어가 복잡하다는 건 정교하다는 거죠. 그래서 sophisticated는 복잡한이라는 의미와 함께 정교한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락상 알맞은 대로 골라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어라면 정교한 언어라고 해야겠죠. 꽤나 정교한 언어를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석해 볼게요. 자, 공동 조상은 네안데르탈인들과 현대 인간들의 living about 살면서 대략 40만 년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꽤나 정교한 언어를. 됐습니까? 자, 마지막 3번은요. 자, these nymph는 애벌레고요. 대부분 애벌레라는 뜻보다는 유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애벌레들은 should have taken 걸려야 했습니다. take 뒤에 시간이 나오니까 이때 take는 걸리다. 그런데 should have pp를 썼으니까 걸렸어야 했다. 근데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들은 should have taken a further. 우리 further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더 많은 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father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고요? father이 나오면 더 먼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애벌레들은 should have taken 걸려야 했습니다. 더 많은 2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To emerge as adults 성인으로서 emerge는 나타나다, 등장하다. 성인으로서 나타나기 위하여 2년이 더 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but 그러나 in fact 실제로 they took just 1 year 그것들은 단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should have pp를 써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나오는 37페이지 엑서사이즈는요. 요 놈은 숙제로 선생님이 내줄게요. 여기는 숙제로 정리를 합시다. 꼭 문제 풀어오시고요. 뒤에 프랙티스 테스트까지 같이 풀어오는 걸로 숙제가 나갈게요. 프랙티스 테스트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끝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한 번에 주와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한 거 간략하게 정리, 가정법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 근데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에 반대.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위시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에 반대. as if 가정법 과거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에 반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본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에 반대. 혼합가정법은 if 주어 had pp then 주어 우쿠슈마 동사 원형 now. 됐습니까? if 가정법에서 if가 지워지면 문장에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분사구문이 아니라 도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without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but for 또는 if it were not for나 if it had not been for. 이때 if it were not for냐 had not been for냐는 without에 걸려있는 문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방학 끝나고 첫 수업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좀 했어요. 정리 좀 잘 해주시고 일요일까지 12일 4, 5, 6, 7에 꼭 풀고 채점해 오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이제 교재 거의 다 마무리 돼가서 이제 여러분들 푼 것 중에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일요일까지 역시 듣기평가랑 토요일서부터 이제 워드마스터 하이퍼로 들어가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잠깐 조문 치고 갑시다. 단어 시간 오케이. 저 다음 시간. 그래요. 오케이, 인사 먼저 하고 발사람 들어갑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드렸어요.